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4일 미준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불과 3일 전에요. 시킹알파 99달러 특가 프로모션을 설명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시킹알파에 가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이미 100분이 넘는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번 프로모션은 1000분이 가입하시면 자동적으로 완료가 되고요. 아니면은 한 달 정도 이후에 아마 종료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가입을 서둘러셨으면 합니다. 자, 가입을 하시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채널에 최근 영상을 클릭을 좀 하시면요. 그 밑에 내려가셔서 설명글이 있습니다. 이 설명글에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99달러 프로모션 링크가 있거든요. 이 프로모션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프로모션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결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나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달에 8.25달러가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무료 체험이 7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7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갱신이 되니까요. 만약에 무료 체험 하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7일 전에 꼭 취소를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설명글에 99달러 프로모션 링크 바로 밑에 보시면 200% 활용 가이드 다운받기가 있거든요. 제 시킹알파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스 얼라이언스 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신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여러분들께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시킹알파 접속하는 방법부터 요금제 로그인하는 방법,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약관 동의, 다양한 정보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수치 분석을 통해서 기업 평가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의 향후 전망을 확인하는 방법, 기업의 배당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밸류에이션 확인 방법, 또 기업의 성장성 확인 방법, 그리고 수익성 확인 방법. 그래서 시킹알파를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 대부분 다 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킹알파 활용이 조금 버거우신 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그런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8월 24일 준비된 미준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CNBC 프로의 기사에는 골드만삭스가 등장을 하고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 어닝 시즌 2분기의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닝 실적을 되돌아보니까 두 기업이 승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어닝 실적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기업이 아마존과 우버다.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탑 위너, 그래서 최고의 승자들. 최근에 있었던 2분기 어닝 시즌의 최고의 승자들은요. 라지캡이니까 시가총액이 커다란 기업들이었고, 그리고 이 기업들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볼라타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투자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매크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식들이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목소리고요. 자, 이 골드만삭스가 어떤 기업들을 추천해주고 있냐?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죠. 2022년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좋은 실적 시즌을 보낸 기업은 바로 우버입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보기로 아마존의 최근 EPS는 earning per share죠. earning이라는 것은 순이익이고요. share라는 것은 주식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개수로 순이익을 나누니까 한 주당 만들어낸 순이익을 EPS라고 부르죠. 자, EPS의 레포트 보고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좀 잠재적인 회복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많이 둔화됐는데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수익률 역시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그러냐면 가장 핵심적인 이커머스 비즈니스. 따라서 아직까지는 아마존을 얘기할 때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아마존의 실적이 좌지우지될 수 있죠. 따라서 아마존이 핵심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지켜내야 할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그런 오퍼레이션 환경, 힘을 지금 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냐면 AWS, 그들이 자랑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밀이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는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광고 쪽은요, 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냐면 벽으로 막혀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다른 광고 툴과는 다르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아마존이라는 생태계 안에 갇혀 있는 이러한 구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존 안에 들어있는 광고를 보면요, 이 광고들은 모두 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랑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 유저에 맞는, 유저가 좋아할 만한 광고를 계속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이 바뀌면서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아마존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자기 자체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안에서만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이커머스가 건재한 이상, 그리고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계속 발전하는 이상,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아마존은 레비뉴, 매출도 이번에 7월 달에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한 아웃룩이라 그러죠.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보고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냐면 두 분기 연속으로 프로핏이 이제 날 수 있는, 프로핏이 아직까지는 흑자가 아니고 적자잖아요. 근데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조만간 이 순이익 역시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순이익 구조가 개선된 이유를 여기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이 디맨드 트렌드, 그래서 수요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 어닝 시즌에서 이 두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떠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보면 지금 스프릿이 돼 있다, 양갈래로 갈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로 정리가 된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디지털 광고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이 성장세에서 보여줬다. 성장을 굉장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의역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크로 상황, 즉 매크로 경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거기다가 경쟁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프라이빗이 체인지,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브랜드 광고의 환경, 광고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그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광고를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반대쪽을 보면요, 아마존이라든지 우버와 같은 기업은 광고 쪽에만 매달리는 기업이 아니죠. 이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랑 만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디맨드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굉장히 좀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존, 우버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요, 굉장히 좀 믹스된,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결과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걸 모두 다 잘 소화해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비드 때문에 집콕을 해야 됐던 그런 시절, 그리고 다시 이 경기가 재개되는 리오프닝 띠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건 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 집콕을 하고 있을 때 이커머스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씩 클라우드에
투자를 할 때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 이 우버라는 기업은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집콕을 했을 때는 우버가 가장 오리지널하게 만들었던 비즈니스 모델, 즉 차량 공유 서비스는 완전히 거의 자취를 감출 정도로 작아졌었겠죠. 하지만 우버는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이 우버 이츠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다시 리오프닝 시절이 돌아오니까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차량 공유 서비스가 살아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두 기업은 굉장히 어떤 시절이 찾아오건 경기가 둔화되건 닫히건 열리건 상관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미래가 중요할 텐데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일단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요, 지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트렌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진정한 리세션이 다가올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크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들이 돈을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는지, 투자하고 있는지, 또 개인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 기간의 문제, 조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특히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 기업들과의 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얽혀져 있고요. 뭐 아마존은 말할 필요도 없죠. 원래 이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조언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두 기업 말고 아마존, 우버 말고 메타, 알파벳 역시도 지금 탑 4입니다.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또한 두 개의 다른 최고의 기업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알파벳입니다. 이 두 기업이 2분기 어닝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메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진 역시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률 역시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메타라는 기업은 트랜지션을 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과거 10년 넘게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줬던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최근에는 숏폼 비디오로 옮겨가고 있다. 숏폼 비디오는요, 짧은 비디오를 얘기하는데 릴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자, 릴스라는 것은 이제 틱톡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새롭게 떠오르는 신세대들은요, 짧고 굉장히 좀 간결한 비디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릴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쇼핑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 기업이라고 보고 있었던 게 메타죠. 근데 이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커머스를 조합해서 소셜 커머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메타 플랫폼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기업은 계속해서 포커스는 사실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장기적으로 메타버스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름도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즈로 바꾼 이유가 역시 이 기업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메타버스에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볼 때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강력한 레비뉴의 성장, 매출의 성장과 EPS, 어닝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파벳을 살펴볼 텐데요. 알파벳 역시도 믹스드, 그러니까 좋은 모습도 있고 좋지 않은 모습도 이번에 어닝 결과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서칭 엔진입니다. 계속해서 검색 쪽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비디오 분야에서는, 따라서 메타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유튜브 말고도 이제 그 쇼츠라는 새로운 그 1분 이내 영상을 밀고 있는데요. 이 쇼츠가 그렇게까지 쉽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또 하나는요, 클라우드 디비전인데, 클라우드가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애저에 이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비즈니스 쪽에서 당담 3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매출만 발생할 뿐 순이익은 마이너스였거든요. 하지만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사실
사실 계속해서 적자만 이어질 까닭은 없죠. 왜냐하면 아마존도 그렇고 애저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기서 창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알파벳 역시도 클라우드 디비전에 아직까지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미래를 살펴보면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몇 년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롱텀으로 우리가 어덜 배치를 봐야 된다. 자, 어덜 배치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알파벳이라는 기업은 왜 이름이 알파벳이냐면요. 예전에 이제 원래는 구글이었죠. 구글이 이제 자기 자신의 몸짓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무려 2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구글이라는 기업 말고 구글처럼 성공적인 기업을 여러 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이 A, B, C, D 해서 Z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G죠. 그래서 G 말고 이 알파벳별로 이 구글만큼 성공적인 기업을 하나씩 만들어내자. 이러한 취지로 굉장히 좀 엄청난 야망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의 이름이 알파벳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어덜 배치라는 것은 구글 외에 다른 자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표를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알파벳 밑에 총 12개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이죠. 그리고 구글 안에 이제 유튜브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이 알파벳이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매출에서 구글이 담당하는 매출이 99%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11개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아무런 매출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알파벳이 투자하고 있는 11개의 다른 비즈니스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알파벳 투자의 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잠깐 보시면요. 알파벳은 지금 도미넌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서칭 쪽, 검색하고 그다음에 광고 쪽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현금을 사용을 해서 다음에 차세대 빌리언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거기에는 헬스케어도 있고 스마트 시티도 있고 뭐 뱅킹도 있다. 금융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총 12개의 다양한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에서 테크 자이언트가 타겟을 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알파벳이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전자제품이죠. 두 번째는 헬스케어, 세 번째 차세대 컴퓨팅, 네 번째는 트랜스포테이션, 수송이죠. 에너지, 스마트 시티, 여행, 그리고 게이밍, 메디아, 그리고 뱅킹도 있죠. 그리고 새틀라이트 이미징, 그리고 디펜스, 방어 분야까지 이렇게 다양한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차세대 구글만큼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알파벳이 미래에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 들어서 바이백, 즉 자사주 매입을 구글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하나의 투자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기관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주장에는 4가지의 종목이 추천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킹알파로 들어와서 이 4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어 버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킹알파의 대부분의 인포메이션이 이제 한국어로 변형이 됐죠. 그러면 프리미엄으로 오셔서 주식 및 펀드 비교가 있거든요. 이쪽을 클릭하시면 새 비교 생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사에는 아마존이 먼저 등장을 했죠. ZM인가요? 자, 아마존 찾았고요. 두 번째로 우버가 있었죠. 우버 여기 있죠. 우버 테크놀로지. 세 번째 메타 플랫폼즈가 있었죠. 자, 네 번째로 구글입니다. GOG나 GOGL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비교하다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프로필부터 해서 요 4종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툴이 마련이 됐습니다. 뭐 등급이 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번역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잡고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홀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이 홀드를 홀드라고 안 쓰고 잡고 있다라고 써줬고요. 다행히 이제 매수는 강한 매수, 구입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현재 등급을 보면 구글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죠. 퀀트 등급도 가장 좋고 그리고 SA 저자 등급은 구입하다. 그리고 월가의 애널리스트 평가는
강한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산업 순위를 보시면요. 현재 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역시 구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더 볼까요? 배당은 없죠. 네 종목 모두. 자, 그리고 평가는 PE 레이쇼 같은 것은 그냥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좀 어려우니까요. PE 레이쇼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률 보시면 매출의 성장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아마존은 9%, 우버는 99%나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메타가 13.95, 구글이 26.2%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포워드라는 것은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예상되는 매출의 성장이죠. 16% 아마존, 우버가 49.9%, 메타 15%, 구글이 21% 정도의 매출 성장을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 3년 수익 성장, 5년 수익 성장,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수익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이익 마진이 아마존은 42.6%, 우버가 33.7%, 메타가 80%가 넘어가고요. 구글이 56.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순이익률, 넷인컴 마진이죠. 순이익률 보시면 2.39, 아마존이 좀 많이 떨어지죠. 우버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가 28.16, 구글이 25.89%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FCF가 프리 캐시플로우거든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존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우버도 아직 마이너스 0.54죠. 그런데 최근에 2분기 연속으로 지금 현금 흐름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메타나 구글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다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좀 불편하시면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요, 오늘보다 조금 더 향상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